안녕하세요. 알터스비즈의 박한진입니다. 2022년이 저물고요. 2023년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킥스타터 트렌드, 또 2023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2022년은 사실 킥스타터 캠페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온라인 비즈니스는 호황을 누렸어요. 킥스타터는 온라인 베이스니까 사람들이 베킹도 많이 하고 좋은 펀딩 프로젝트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크리에이터, 즉 이제 제작자 입장에서도 별다른 세일즈 루트가 없기 때문에 킥스타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0년과 2021년은 상대적으로 킥스타터는 괜찮았다,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업체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그 여러 업체들도 킥스타터로 상당히 많은 그 프로젝트도 진행이 됐고, 그리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22년이 들어서면서 미국이 코로나가 풀리고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비즈니스가 좀 죽으면서 킥스타터도 사실상 좀 불황을 겪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로 2021년도 킥스타터 캠페인 숫자가 약 2만 개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2022년 11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약 16,000개 정도. 그래서 한 10에서 15% 정도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캠페인당 금액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캠페인에 대한 이제 마케팅 부진으로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어요. 킥스타터는 2022년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 좋은 연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 새로운 CEO가 왔다는 겁니다. 몇 달간 회사 CEO 자리가 비어 있어서 부사장이 CEO 역할을 했었는데 9월 29일 날 새로운 CEO 에버렛 타일러가 취임을 했고요. 그 SNS 마케팅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의 CEO로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킥스타터에서 CEO로 영입을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 전문가예요. 마케팅 전략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요. 향후에는 약 3가지 정도의 화두를 꺼냈습니다. 캠페인의 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것도 킥스타터 플랫폼 안에서 마케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소외된 사람들, 즉 이제 그 소수자들, 유색인종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캠페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게 기본적인 이제 생각이고요. 글로벌 진출을 가속하겠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겠다 해서 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 시장 이런 쪽으로 이제 확대 방안을 발표할 거로 보입니다. 아시아 지역 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1월에 킥스타터가 페이스북 메타픽셀과 구글 애널리틱스를 연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오자마자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서 나중에 이제 킥스타터를 진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마케팅 프렌들리하게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게 이 에버렛 CEO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킥스타터 내부적으로도요, 상당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직원을 재택근무를 시킵니다, 현재. 그리고 전 직원이 4일 근무제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꾸준한 감원을 진행해가지고 현재 약 100여 명, 9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사람이 모자라다 보니까 대응이 엄청나게 늦어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 자체도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 플랫폼은 나중에 이제 캠페인을 진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킥스타터 플랫폼은 상당히 사용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그 사용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불편해요. 특히 이제 CS 서비스,
여러분들이 이제 킥스타터를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는데 어떤 커스터머 서비스가 엄청 안 좋아요. 대응도 늦고 응답이 아예 오지도 않고 상당히 좀 배타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캠페인이 서스펜드가 됐는데 그 이유도 얘기를 안 해주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캠페인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이 문제가 항상 따라요. 아직까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CS 조직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발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킥스타터하고 한국 시장에 대해서만이라도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런 소통의 창구의 역할을 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킥스타터를 이제 향후에 준비하실 때 가능하면 이제 킥스타터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파트너사와 작업을 하시면 킥스타터의 소통에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국내에선 유일합니다. 공식 파트너인데 킥스타터 내부하고는 별도의 커뮤니케이션 라인이 있어서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킥스타터에 올해 나왔던 캠페인들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 최고 기록 캠페인 있죠. 패블 워치가 2천만 불, 약 240억 정도, 250억 캠페인을 만들어서 올해까지는 1위였습니다. 이 기록이 드디어 깨졌는데 4,275만 불, 약 520억 원을 모았습니다. 판타지 소설을 쓰는 브랜던 샌더슨이라는 친구가 코로나 기간 중에 4가지 소설을 한 패키지로 해가지고 캠페인을 진행해서 500억이 넘는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6개월 전부터 군부를 지폈다고 하죠. 서적으로 이 500만 불, 500억을 달성했다는 게 상당히 대단한데 최고 펀딩 프로젝트의 기록이 패블 워치에서 브랜든 샌더슨의 판타지 소설로 바뀌었다는 그런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 도드라진 특성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IT 제품이 아니라 게임 쪽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트렌드에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는 이제 한국이 컨텐츠가 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준비한 제품이나 그 컨텐츠를 가지고 계시면 킥스타터를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또 좀 우울한 소식이에요. 킥스타터 캠페인을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캠페인을 준비해주는 에이전트라 그러죠. 대행업체들도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요. 소위 얘기해서 선수, 특히 사기꾼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뭐 몇 개씩 펀딩을 진행했는데 이제는 뭐 정부 사업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막 이러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어떤 과정을 밟아서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졸속으로 준비를 하고 뭐 예산도 많이 안 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졸속으로 준비해서 일단 펀딩이 제대로 되질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각종 불법 행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캠페인을 준비한 랜딩 페이지에 디자인을라든지 내용을 과장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캠페인 성공하고 그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자가 발전이라고 그러죠. 자체적으로 막 해서 본인들이 해킹을 해가지고 금액을 올리는 것,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효과를 이렇게 보면서 제대로 진행을 하고 예산도 이렇게 철저한 계획하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예산을 쓰라고 막 해가지고 같은 DB의 마케팅을 여러 번 하면서 이제 마케팅 비용을 편취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킥스타터도 그런 캠페인을 예의주시하다 보니까 올해는 유난히 서스펜디드 캠페인이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또 생각을 하고요. 에이전시들이 이 돈은 캠페인 준비해서 올리고 거기서 나오는 펀드는 받고 제품을 안 보내도 뭐 상관없다 막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조장을 하면서 소위 이제 물을 흐린다고 할까요? 이 전체 업계를 조금 이제 어수선하게 만드는 그런 에이전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이 안을 넣은 이유는 피해 사례가 단지 이 캠페인을 올린 사람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특히 한국에서 올라오는 캠페인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지다 보면 킥스타터에서도 예의주시를 해서 한국에서 온 캠페인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중국에서 올라오는 캠페인들이 좀 그런데 피해를 주는 겁니다. 한국 다른 기업에 이런
것들은 조심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에이전트들 웹사이트에 한번 가보세요. 1년 조금 넘은 회사들이 뭐 현재까지 700여 개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뭐 몇억 불의 펀딩 기록을 가지고 현혹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사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작용이고 나쁜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에이전트나 대행사 선정하실 때 잘 살펴보시고 정말 이 사람들이 진심을 갖고 진정성을 갖고 날 도와줄 수 있느냐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에는 크라우드 펀딩에 관련된 정부 지원 사업도 많았던 것 같아요. 역대 최대 규모의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들이 각 기관별로 많이 나왔는데요. 수출 바우처라든지 제조혁신 바우처를 통해서 캠페인을 진행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정부 지원 사업이 탄탄하게 구성이 되고 자금 지원 예산도 좀 있어서 이게 캠페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갈 수 있게 어떤 탄탄한 기반 안에 이렇게 지원이 돼야 이게 캠페인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후속으로 또 유통방까지 진출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런 지원 사업이 숫자에 너무 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개를 우리가 도와줬다, 몇 개를 기업을 우리가 지원을 했다, 이런데 이제 몰입하다 보니까 그 예산도 좀 작게 잘라서 해야 되고 막 이런 점이 있어서 지원 사업이 일부는 상당히 졸속으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덥석덥석 하시지 마시고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 사업을 고를 때는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이게 이 지원 사업이 정말 나한테 맞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캠페인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한번 따져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21년 애플이 ATT라고 그러죠. 개인용 데이터를 그 마케팅 회사들이 추적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ATT로 가장 타격을 본 회사는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광고 플랫폼이 워낙 타겟팅하는 그런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성능이 무력화됐는데, 중요한 거는 킥스타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케팅 툴이 페이스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킥스타터 캠페인을 마케팅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약되는 그런 효과를 받았어요. 지금은 그 페이스북 효율이 너무너무 낮아지고 함부로 광고를 개인에게 타겟팅을 한다 그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킥스타터 마케팅뿐만 아니라 킥스타터 플랫폼 자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타격을 입은 거예요. 여러 마케팅 회사들이나 저희 같은 어떤 에이전시 회사들도 그 마케팅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페이스북 광고나 페이스북 마케팅도 어떤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만, 그 이외에 어떤 이메일 마케팅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짧은 동영상 기반의 마케팅이라든지 공신력 있는 뉴스 채널을 통한 뉴스레터 마케팅이라든지 그동안 이제 우리가 확보를 해놨던 뉴스레터 채널들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거기서 어떤 DB를 모으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마케팅이 또 중요하게 되더라고요. 그 론칭하기 이전에 어느 일정 기간을 컨텐츠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올리고 거기서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뭐 이런 사전 마케팅 활동이 또 상당히 중요해지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킥스타터가 2022년에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해였는데 2023년도 사실 경기가 부진하고 킥스타터가 갑자기 상승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캠페인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은 캠페인을 제대로 신뢰를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커들한테 공신력과 신뢰를 주는 게 어떻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꼭 킥스타터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파트너 회사랑 가능하면 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은 항상 시작하시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말 내가 이걸 가야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킥스타터는 어떻게 보면 유통시장,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위한 어떤 게이트웨이, 교두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좋은 그 펀딩 실적을 가지고 그리고 제품을 정말 잘 만들어서 배송해서
소비자들한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이렇게 하면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가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2022년을 둘러봤고요. 2023년부터는 또 다른 콘텐츠와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진이었습니다.